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CQ 방송 채널 2입니다. 예, 또 오늘 하루가 밝아왔죠. 예, 오늘이 5월 31일이고요. 자, 예,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이 활짝 밝아왔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밤 자정까지 이제 선거 이제 그건데요. 이제 모든 것이 진인사 대처명이죠. 내일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제 당선되는 분이나 뭐 그렇지 않는 분이나 모두들 다 최선을 다했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자, 제가 어제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해야만이 나중에 그렇죠. 이 후회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뿌듯한 이런 기분이 들지만은 그 기회가 왔는데도 그 시간을 이 허랑방탕하게 그저 쓴다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이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뭐 며칠 전에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이가 지금 뭐 그 항의했던 시민단체를 뭐 대표를 뭐 고소 고발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전에 문재인이가 정말 사람이라면요,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이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내인데 기분 나쁠 만만 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첫째 문재인이가 잘못되는 것은 이 나라를 망친 죄부터 일단에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안보를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뭐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이 세 개의 가장 유례가 없는 일을 문재인이가 벌려서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죠.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 실패한 인물들을 다시 또 재기용을 해서 더 서민의 삶을 더 서민의 삶을 더 엉망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강컨 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면은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이가 잘못했는 것은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쪽으로부터 그 말단된 제재를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아무리 구글 쪽에서 그 해명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전화도 받질 않고요. 그럼 잘못을 했으면은 제가 그렇죠. 문재인이가 정말 집권 5년 동안 잘 했으면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정권도 그렇게 어이없이 그렇게 내줄 리가 거의 없죠. 막말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2분밖에 만나지 못한 외교적 고립을 당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좌파 정권이 해도 북한에게는 할 만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 공산 집단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 어쩌면은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극한의 인계점에 도달을 하면은 거의 폭동을 거의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람이 벌이가 돼야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또 국민들이 그 세금을 일정량의 세금을 내고, 세금도 솔직히 말하면은 감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도로변에서 20km 달리라 그런 것은 거의 사고를 거의 나라는 것하고 거의 똑같죠.
정말 날이 오늘 아침부터 찌는 듯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이가 국가적인 영향을 하고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설령 중국하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중국 사람들을 석 달 이상을 거의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그 어이없는 그 폭행을 당해도 직설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현실. 우리가 미국인데 굴정을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는 남북 통일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달려있죠. 우리가 중국의 14명 인동, 15명 인동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전작의 그 피해자 누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200만의 국민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늘 방송에서도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여지없이 드러난 사실들이 그렇죠. 그래도 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어리가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어리 제재를 하기보다도 좀 구글 쪽이 좀 느끼시라 저는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를 했던 이 김달삼이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좌파 정권에 의해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그 4.3 사건을 진압을 했던 이 군경은 그냥 쳐 죽일 인간으로 그저 낙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국정연설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저 한쪽 시각으로 바라봐서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고 마구 갖다 입에 개거품을 물고 갖다 벌떼같이 달려드는 이런 더럽고 이 추악한 본성을 고치지는 아니하고는 안 될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48년 당시에 이 남한에 이제 이 제2의 공산수계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6.25 사변이 끝나고 이 김일성으로부터 이 첫 죽음을 결국 당했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지금 남한의 이제 공산 세력의 이제 그 후예들이 바로 이제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정의당인을 비롯한 이 좌파들이 결국은 그 후예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렇게 일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군대와의 신경을 썼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물론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이 불행한 면은 또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는 역사를 평가를 하는 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광주 5.18 문제도 분명히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자꾸 그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그래 시민군들이 이 군부대에 이동하는 위치를 알고 어떻게 갖다 습격을 했고, 심지어는 전남의 44개소 무기고가 어떻게 순식간에 몇 시간 이내에 그래 탈취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무리 무장한 시민군들이 이 방송국이나 교도소에 쳐들어가서 총격전을 벌일 수가 있고, 저는 이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김영삼이가 그때 당시에 가장 최악으로 잘못한 것은 이 광주 5.18 특별법이라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그 일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영삼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이가 이 20억 플러스를 이렇게 불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광주 당시에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1년에 그 유공자가 몇천 명 이상 늘어나고 몇백 명 이상 늘어나고, 이것은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단 광주 5.18 유공자가 되면은 가장 최특급으로 이리 봤죠. 6.25 사변 때 군번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싸워간 이 사람들은 전작에 그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특히 월남전 고엽제 전후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 고엽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미군이 그 베트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뿌린 그 살충제죠. 그런 분들도 제대로 못 받고, 저는 그렇죠. 이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악용됐고, 그것을 이 좌파놈들이 결국에는 이 촛불 차탈로 그 정권을 뒤엎었죠. 그럼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문재인이는 그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만약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정권 잡았을 때 잘 해야 되지. 왜 나라를 어리 갔다 이 꼴로 만들어 놔놓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양심이 있고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랑 그래 할 수 있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그 피해자들에게 그 보상이 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의 그 피 같은 혈세가
엉뚱한 데서 의해서 결국은 이 국민 비주로 전부 다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나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이 보상하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그런 강파를 할 것이 아니다. 좀 더 이 냉철한 시각, 좀 더 뚜렷한 시각을 보고 일을 문재인 정권이 했더라면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보복은 의의가 없죠. 최근에 저쪽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죽은 걸 노무현 정신에 얘기하는데, 노무현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이 결국은 그 뇌물 받은 걸로 죽은 게 아닙니까? 뭐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저승이 가면은 후회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방에서 뛰어내렸으면은 사람이요 두개골이 거의 하몰이 되거나 갈비뼈가 어디 으스러지거나 그랬을 것인데, 30층 높이가 여러분들 거의 한 30m가 그냥 그 높이가 장난 아닙니까? 우리가 10m만 올라가도 그 밑을 바라보면 아찔한데, 그래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재임 도중에 비리가 있다마야 그 법을 만들어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재임 도중에 이제 비리가 있다마야 그 죄를 어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했던 역사도 잘못했던 역사도 올바르게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그렇죠, 뭐 전두환씨라 그래가지고 저는 좌파들의 그런 어리 보면은 쓸잘데기 없는 그런 정신머리도 저는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그러면 다음 지도자가 그 역사를 보면서 제대로 된 우리 국가관과 마인드가 갖춰질 때 대한민국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 보면 성남시 계양구처럼 이 나무가 거의 막대기라고 되었죠.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집까지 거의 다 왔고요. 자, 내일은 아침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오전에는 제가 방송을 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자, 저는 내일 오후에 이 거래처 가는 쪽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